안녕하세요, S입니다. 오늘은 토레스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제 지인 중에서 토레스를 뽑은 친구가 있어서 한번 토레스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. 물론 다른 차들처럼 제가 오랫동안 타보고 좀 한 최소한 1000km, 2000km 이렇게 타보고 리뷰를 했으면 좋겠지만, 아쉽게도 저는 이제 한두 번 정도만 타보고 리뷰를 하는 점이 있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지금 계속해서 외관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. 디자인은 아무래도 지금 쌍용을 살린 차답게 디자인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요새 전조등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 넘어가더라도 기본적인 디자인은 확실히 쌍용차답지 않게 잘 나왔습니다. 지금은 제 테슬라와 같이 해서 이렇게 사이즈 비교를 해드리는 모습이고요. 전체적으로 같은 SUV이긴 하지만 어쨌든 토레스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지긴 해요. 일단은 테슬라 자체는 좀 SUV 치고는 좀 이렇게 낮은 모양의 형태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옆에 같이 있을 때는 확실히 토레스가 좀 더 커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. 실내에 탔을 때는 크게 그렇게 토레스가 크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레스 역시 내부는 충분히 넓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현재 이 차량은 거의 풀옵션 차량이고요. 한두 개 정도만 빠져 있는 건데,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며 이런 거죠. 각종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.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각종 다양한 풀옵션 가까이 거의 95%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내부의 모습은 개인적으로는 요새 나와 있는 SUV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느껴지고요. 통풍 시트 등등 이것저것 다 있고 가죽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, 하지만 좀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에어컨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조금 실망감이 조금 있었어요. 약간 뭐라 그럴까, 좀 올드하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 느낌. 여기서 제가 촬영하다가 중간에 보시면 에어컨들이 좀 이렇게 송풍구가 정확히 보인다라고 할까나,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더라고요. 뒷좌석도 생각보다 넓은 편이어서 앞좌석에 지금 맞추지 않고 그냥 둔 상태에서 제가 찍으면서 타봤는데 주먹 하나가 그냥 들어가죠. 하지만 요거는 앞좌석에 탔을 때 생각보다 더 넓게 돼 있어서 사람 키에 따라서 앞좌석을 좀 조정한다면 뒷좌석은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헤드레스트룸 쪽 머리 쪽도 생각보다 높이가 나왔습니다. 제가 아무래도 테슬라를 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테슬라보다는 좀 높고 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테슬라에선 좀 아쉽죠. 이런 옵션들, 차양막 같은 거,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는 이런 옵션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 앞에 에어컨 송풍구가 살짝 보였을 텐데요. 발 같은 경우에 충분하고요. 주먹 하나 훨씬 더 넘게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나오는 상황인데, 트렁크의 모습은 좀 더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야외에서 좀 찍은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야외에서 한 번 더 찍어본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확실히 디자인은 마음에 들고요. 아쉽게도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전조등 부분, 요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디자인은 이쁘게 나온 녀석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좀 더 쌍용에서 보완을 해주면 좋겠지만 당장 아마 보완하기는 힘들 것 같아 보여요. 그래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모델에서는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. 다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일반 SUV들과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. 실내 또한 군더더기 없이 잘 나온 모습인데,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위에 보이는 송풍구, 에어컨 송풍구가 저렇게 보인다는 거, 저게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.
트렁크 부분도 생각보다 용량이 크더라고요. 옆에도 빈 공간이 있고 확실히 트렁크는 SUV답게 넓은 편이었고, 다만 요새 제가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비밀 수납 공간들이 좀 부족하다는 점은 아쉽지만, 그래도 옛날 SUV들에 비하면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확실히 요새 차들이 좀 좋아졌다라고 좀 더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내연기관의 차를 본네트를 열어봤는데요. 확실히 전기차를 타다가 이렇게 많은 구조물들을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수납함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지, 또 확실히 여기에 보면 쌍용이 이번에 좀 신경을 좀 쓰긴 쓴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방음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는 하더라고요. 호불 카드입니다. 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10건 이상과 충격 감지 녹화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. 오늘도 안전운전. 뭔가 시작할 때 나오는 저런 토레스의 그 앞모습과 이런 모습이 좀 멋있게 나오는 거에 비해 내비게이션이 좀 약간 올드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. 좀 뭔가 요새스럽지 않은 느낌?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보면 내비게이션이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고요. 에어컨 조작이나 이런 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해요. 지금 내비게이션 밑에 있는 버튼 조작들을 다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너무 직관성이 좀 떨어진다, 그러니까 좀 시선을 아래로 내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어쨌든 손에 익는다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긴 해요. 이건 테슬라도 마찬가지로, 테슬라는 다 화면에서 눌러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어느 차들이나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익숙해졌을 때 불편함이냐, 아니면 익숙해졌음에 또 불편하냐, 아니면 익숙해져서 괜찮냐,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차이들은 좀 있겠지만, 어찌됐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요새 저 같은 경우는 저 핸들에도 버튼이 많은 게 좀 적응이 좀 안 되거든요. 토레스도 마찬가지로 핸들에 버튼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이따가 쉽게 말하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차선 유지와 차량 간격 유지 시스템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, 버튼이 너무 많아서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고, 그리고 버튼이 한 번에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차량 간격 유지 버튼 따로, 그 다음에 차선 유지 버튼 따로,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작동하는 데서 좀 불편하더라고요. 물론 그 기능을 따로 넣어준 거에 있어서 편리함도 있겠죠. 나는 차선 간격만 유지할래, 아니면 나는 앞 차량과의 거리 간격만 유지하고 싶어 라는 것들을 따로 쓸 수는 있겠지만, 굳이 버튼을 따로 만들어서 쓸 필요는 있었을까? 라는 좀 의구심을 좀 들게 하는 부분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, 확실히 토레스는 승차감은 좋았습니다. 제가 테슬라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, 또 볼보와 또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, 볼보와 비교했을 때도 토레스는 승차감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, 전기차 특유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, 내연기관 차와는 다르게 가는 느낌, 그런 느낌들이 토레스임에도 불구하고, 토레스는 이제 SUV임에도 불구하고, 물론 이 차는 가솔린 차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승차감과 진동, 잔진동 이런 것들은 확실히 없었던 걸 보여줬고, 물론 이제 키로수가 늘어나고 세월이 지나면 좀 더 이제 더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, 어쨌든 지금 신차로 봤을 때는 확실히 승차감이나 진동, 그리고 요철 이런 데 있어서 확실히 좀 뭔가 잡아주는 느낌, 그리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쉽게 말해 반자율주행을 좀 테스트 하려고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, 이 버튼이 너무 많다 보니까
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어찌됐건 차주의 도움을 받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가더라고요. 여기가 그 파주에서 임진각 쪽으로 가는 자유로길인데 여기가 제가 코너 커브가 좀 급하게 이루어지는 곳을 한번 택해봤는데 내비게이션에서도 보시다시피 좀 코너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느낌인데 생각보다 차선을 잘 잡고 가고요. 중앙을 잘 유지해서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물론 뭐 이 차는 저도 이제 처음 몰아보는 차다 보니까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핸들을 한쪽 손을 꼭 잡고 있고 한 손을 놓고 그리고 양쪽 손을 좀 놓고도 있어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게, 하지만 차량이 많을 때는 테스트를 하기 좀 불안하더라고요.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괜히 잘못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생각보다 자율주행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. 자율주행이라기보단 반자율주행이죠. 기본적인 것들 나쁘지 않았다. 이게 반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가면 계기판에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데요. 이게 잘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차선 유지를 하고 있고 차량 간격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슬라에서 꼭 넣어줬으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반자율주행을 하다가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차선을 넘어갔을 때 그대로 유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, 그걸 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. 차선을 넘어가면 다시 자기가 켜지면서 잡아주더라고요. 제가 깜빡이를 켜면 그게 꺼졌다가 넘어가서 제자리를 자기가 잡아주면서 다시 반자율주행이 켜지는. 지금 보시면 제가 두 번째 테스트할 때는 켜고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놔봤거든요. 그랬더니 자기가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 차주의 입장으로서 좀 부럽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토레스의 총평을 해보자면 어쨌든 간에 이 차도 3천만원 후반대에 거의 풀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로서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. 디자인이나 뭐 기능들. 하지만 아직도 쌍용이 조금 아쉬운 점들이 존재한다. 뭔가 디자인을 겉에 외관은 되게 많이 발전을 한 듯한 느낌이 들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또 부작용이 지금 있고요. 또 내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워지고 느낌이 좀 세련된 느낌이 있지만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한다. 요새 뭐 전기차다 뭐다 해가지고 가격들이 뭐 많이 올랐어요. 차들이 뭐 3천만 원은 그냥 기본인 것 같더라고요. SUV로 치면 예전에는 그래도 좀 옵션이 좀 덜하더라도 좀 차를 좀 저렴하게 뽑으면 좀 그래도 잘 타고 다녔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3천만 원을 기본으로 넘으면서 뭐 후반 이제는 거의 4천, 뭐 5천까지 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. 토레스도 조금만 더 저렴하게 나왔다면 아마 훨씬 더 인기가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기차들이 등장으로 인해서 차값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느낌인데 그런 부분들을 대기업들에서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쉬운 소리 한번 날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한 번 더 알려드리면서 차를 사실 때는 꼭 시승이나 아니면 매장에 가셔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고 타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니면 하물며 렌트라도 해서 한번 타보시면 그 장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